지금 대한민국 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간유통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서 방금 전 믿기 힘든 광경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민간유통에 헌신했던 비서실장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며 토해낸 단 한마디의 고백, 바꿨습니다. 이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은 단순한 재벌가의 치정극 수준을 넘어섭니다. 회장실 바닥에는 한 여인이 절규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여인의 귓가에는 자신이 그토록 짓밟고 경멸했던 한 소녀, 백미소의 이름이 끊임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바로 몇 년 전 이 회장직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민경채 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 평생의 명예와 혈육에 대한 집착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스텔라 장 여사 역시 충격으로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대체 이 회장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섰던 민경채 사장은 자신의 친딸의 이름을 절규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건의 원인도 과정도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현장에는 충격과 파멸의 기운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민간유통 내부 직원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4년간 민간유통의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려 했던 한 여성, 바로 루시아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능력자로 보였던 루시아. 하지만 그녀는 사실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맞은 남편과 딸의 복수를 위해 이 지옥 같은 싸움에 뛰어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민간유통의 모든 전산 기록과 경영 자료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봉인되었으며, 거액이 오고 가던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일시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가족 간의 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40년에 걸친 거대한 거짓과 바꿔치기의 비밀이 이 모든 파국의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사실이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한 여인 루시아의 등장이 어떻게 이처럼 철옹성 같던 민간유통의 뿌리 깊은 비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가진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 거대한 사건의 전말은 이제부터 천천히 밝혀질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는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 시스템과 윤리,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의 의리와 정의가 이 모든 비극을 어떻게 심판하고 치유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힘들고 외로운 싸움 속에서 진실을 지키려 했던 주인공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 모든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달은 그날 새벽을 뒤로하고 저는 4년 전 그 지옥 같은 복수의 서막이 올랐던 그곳 민간유통 본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루시아입니다. 제가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몇 년 전, 제 삶은 제 이름처럼 빛나기는커녕 지독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억울하게 민간유통의 비리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었고, 그 충격으로 제 딸 미소마저 영원히 잃은 줄 알았습니다. 그 모든 한을 풀기 위해 저는 이 거대한 악의 축, 민간유통을 향해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손을 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민간유통의 실세였던 스텔라 장 여사였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아들 호세의 죽음에 민경채가 연루되었다고 믿고 있었기에 우리는 민경채를 무너뜨린다는 단 하나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4년간 피를 나눈 동지처럼 함께했습니다. 저는 스텔라 장 여사의 충실한 그림자가 되어 민경채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고, 마침내 그녀의 목을 옥죄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여사님과 제가 진실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엮여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사님은 저에게 단순한 동지가 아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희는 함께 밤을 새워 민경채의 약점을 찾았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복수의 집념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가장 믿었던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민경채를 끌어내리기 직전 스텔라 장 여사님은 저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그때의 회장실은 마치 남극의 얼음창고 같았습니다.
여사님의 눈빛은 지난 4년간 저를 향해 보였던 따뜻한 신뢰가 아닌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차가운 배신 그 자체였습니다. 루시아, 넌 이제 끝났다. 난 내 진짜 손녀를 찾았어. 민셀이, 내 아들 호세가 남긴 유일한 핏줄이다. 여사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한 장의 서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선재라는 간교한 자가 위조한 거짓 유전자 검사지였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가 여사님의 영혼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스텔라, 장 여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강유통은 내 손녀의 어머니인 민경채 사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 말은 저희 사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선고와 같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제 남편과 충격으로 잃은 줄 알았던 제 딸 미소의 모든 한을 풀 기회가 바로 이 순간 가장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사님, 민경채는 괴물입니다. 그 여자가 제 딸 미소를... 닥쳐라. 스텔라, 장 여사님은 제 말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민세리도 너의 딸 미소의 죽음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안다. 하지만 내 손녀다. 내 손녀가 다치는 건 볼 수 없어. 설령 내 손녀가 살인자라 해도 난 그 아이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민강 유통에서 떠나라. 더는 내 눈에 띄지 마. 저는 그 차가운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에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격렬하게 열리고 문태경 실장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저를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루시아 씨 괜찮으세요? 문 실장님은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고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아이처럼 울기만 했습니다. 문 실장님은 그런 저를 보며 스텔라 장 여사님을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사님,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루시아 씨가 여사님을 위해 얼마나 자네가 상관할 일이 아닐세. 여사님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문 실장님은 저희 옆에 앉아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루시아 씨. 문 실장님은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텔라, 장 여사님이 왜 저러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분은 결국 진실이 아니라 혈육이라는 거짓에 눈이 머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루시아 씨 편입니다. 저는 루시아 씨를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지옥 속에서 유일하게 저를 잡아주는 진실한 힘, 따뜻한 한국인의 의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문 실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이 모든 배신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주려는 손길에 대한 감사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문 실장님의 손을 잡았고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악몽 같은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진실을 향한 저의 복수는 이제 다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문태경 실장님에게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의리의 끈이 저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텔라, 장 여사님의 충직한 수하이자 저와 4년간 함께 일했던 모태주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사님의 저택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여사님께 물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루시아 누님을 버리시는 겁니까? 누님이 어떤 심정으로 4년을 버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사님은 피곤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태주야, 나도 어쩔 수 없다. 갈 길이 다른 걸. 난 이제 내 진짜 손녀 세리를 지켜야 해. 내 아들이 남긴 유일한 혈육이잖니? 여사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아닌 스스로를 세뇌하려는 듯한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을 손녀라는 이름으로 덧씌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모태주 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의리라는 단 하나의 신념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누님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장 여사님의 저 불안한 확신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문태경 실장님과 함께 작은 오피스텔에 숨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강유통 내부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이 모태주 팀장의 직감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밤늦은 민강유통 사무실. 김선재는 혼자 남아 값비싼 위스키를 따르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재밌네. 스텔라 장, 민경채 두 여자가 전부 내 소나귀에 놀아나고 있어. 멍청한 것들.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짜 소녀에 감격해서는. 하긴 내가 위조한 유전자 검사지가 너무 완벽했지. 김선재는 자신이 민세리를 이용해 스텔라 장 여사님을 속이고 민경채의 편에 서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저라는 공공의 적을 제거했다는 사실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이 모든 혼잣말을 듣고 있던 모태주 팀장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가짜 핏줄이라니? 위조한 유전자 검사지라니? 스텔라 장 여사님께서 속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모태주 팀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에게는 스텔라 장 여사님을 향한 충성심과 4년간 함께한 저를 향한 한국인 특유의 깊은 의리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태주 팀장은 김선재를 비밀리에 미행했고 김선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목숨을 걸고 그의 사무실에 잠입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스텔라 장 여사님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그리고 저를 향한 의리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던 모태주 팀장은 마침내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선재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둔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스텔라 장과 민세리는 조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이었어. 모태주 팀장은 즉시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원본을 챙겨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텔라 장 여사님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여사님, 속으셨습니다. 김선재가 여사님을 기만했습니다. 민세리는 여사님 손녀가 아닙니다. 모태주 팀장이 진실의 검사지를 내밀었습니다. 저를 내친 후 죄책감에 초췌해진 얼굴로 소파에 앉아있던 스텔라 장 여사님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그럼 내가 루시아를... 여사님의 입에서 나온 제 이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진짜 손녀 백미소의 엄마를 이딴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서 루시아를 배신한 거야. 스텔라 장 여사님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김선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저를 향한 끔찍한 죄책감이 뒤엉켜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민경채, 김선재, 당장 민경채를 불러. 내가 간다. 내가 가서 그놈들의 낯가죽을 벗겨버릴 거야. 스텔라 장 여사님은 비틀거리며 민강유통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비극의 진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의 손으로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모태주 팀장은 즉시 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누님, 진실을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회장실로 가십시오.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저는 문태경 실장님과 함께 민강유통으로 향했습니다. 스텔라 장 여사님과 모태주 팀장, 그리고 저까지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동지 관계는 이제 진실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문태경 실장님과 함께 문 밖에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실 안에서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스텔라 장 여사님의 분노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민경채의 공포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날아간 진짜 유전자 검사지가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나풀거리며 떨어졌을 때 민경채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스텔라 장 여사님과 민세리 조손관계 불성립. 선명한 붉은 글씨가 민경채의 눈을 태울듯이 파고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김선재, 이 자식이 감히. 민경채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스텔라 장 여사님은 이미 다음 단계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경채를 짐승 보듯 지나쳐 인터폰을 낚아챘습니다. 공 실장, 당장 내 눈앞에 와. 딱 1분 주지. 여사님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얼음장 그 자체였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평생을 민씨 집안의 그림자로 살아온 공 실장이 황급히 들어섰습니다. 공 실장은 바닥에 떨어진 유전자 검사지와 두 여자의 흉한 기운을 보자마자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공포가 그녀의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민경채가 공 실장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말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지. 민세리가 스텔라 장 여사님 손녀가 아니면 그럼 내가 여사님께 저지른 짓은 뭐가 돼? 말해. 당신이 내 출산을 도왔잖아. 민경채는 자신이 스텔라 장 여사님을 속인 것이 드러나면 자신이 차지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 실장은 그 순간 민경채가 아닌 스텔라 장 여사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의 눈은 민세리가 아닌 더 근원적인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회장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바꿨습니다. 뭐라고? 민경채가 공 실장의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제가 바꿨습니다. 20년 전 아가씨께서 병원에서 낳으신 아기를 다른 산모의 아기와 바꿨습니다. 스텔라 장 여사님이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최악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어찌 그런 짓을. 그럼 경채가 낳은 내 아들 호세의 아이는? 민경채는 공 실장의 말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뭔데 내 딸을 바꿔. 그럼 내 진짜 딸은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공 실장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민경채를 향해 있었지만 그 고백은 스텔라 장 여사님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루시아 씨의 딸이었습니다. 스텔라 장 여사님과 민경채의 호흡이 동시에 멎었습니다. 루시아 씨의 딸이라니. 제가 그토록 미워하고 짓밟았던 백미소가 바로 민경채의 친딸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아가씨의 진짜 딸은 아가씨가 그토록 미워하고 짓밟았던 백미소였습니다. 민경채의 뇌리에 한 소녀의 얼굴이 시체처럼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가짜 딸 민세리의 끔찍한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민세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민강유통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던 그 아이, 백미소. 민경채 입에서 인간의 것이 아닌 기괴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미소가 내 딸, 내가 내 딸을 지옥으로 떠민 거라고? 자신이 그토록 옹호했던 가짜 딸 민세리가 자신의 친딸 백미소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원수를 감싸기 위해 친딸의 억울한 죽음을 묵과하고 은폐하고 조롱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지옥이었습니다. 스텔라 장 여사님 역시 무너졌습니다. 백미소, 자신의 아들 호세가 남긴 유일한 혈육, 자신의 진짜 손녀, 그 아이가 죽어가도록 방치하고 오히려 그 아이의 엄마인 저를 가짜라며 배신했던 것입니다. 미소야, 내 손녀, 내 가엾은 손녀, 할머니가. 하지만 공 실장의 고백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비극의 이유, 이 지옥도의 시작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아가씨. 아니, 경채야. 공 실장이 민경채의 발목을 잡고 기어오르며 불렀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내 이름을. 민경채가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을 지켜야 했었으니까. 내가 널 지켜야 했으니까. 공 실장이 울부짖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날 지켜? 40년 전에 내가 민두식 회장님의 진짜 딸을 보육원에 버리고 내 친딸인 너를 민경채로 바꿔치게 했으니까. 두 번째 폭탄이었습니다. 민경채는 이제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텅 빈 눈으로 공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스텔라 장 여사님 역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민강유통이 처음부터 근본까지 모조리 가짜였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민두식 회장 딸이 아니라고? 내가 저 천안 공실장 딸이라고? 그래, 넌 내 딸이야. 내 하나뿐인 딸, 경채.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도 미혼모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할 수 없었어. 민씨 집안 핏줄이 아닌 내가 낳은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평범한 루시아 딸로 키우게 보낸 거였어. 그게 내 손녀 백미소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내 손녀를 공 실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경채가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하하, 정말 웃기네. 내가 공 실장 딸이었어. 백미소는 내 딸이었고 그래서 내가 내 딸을 죽였어. 아하하. 민경채는 눈물과 침을 쏟아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경멸하고 멸시했던 공 실장의 피가 자신에게 흐르고 있었고 자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으며 자신이 죽인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완벽한 파멸이었습니다. 스텔라, 장 여사님은 그 지옥도를 보며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이딴 것들을 믿고 루시아를 모든 진실이 밝혀진 현재 스텔라, 장 여사님은 이성을 잃고 바닥을 기는 민경채를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멸은 곧 자기 자신을 향했습니다. 내가 이딴 것들을 믿고 루시아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모태주 팀장에게서 받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스텔라, 장 여사님은 마지막 힘을 짜내 인터폰의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안팀, 당장 회장실로. 검찰 수사관들을 올려보내 문 열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알지 못한 채 스텔라 장 여사님이 자신을 불렀다는 소식에 의기양양하게 김선재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입니까? 김선재가 소리치는 순간 회장실 문이 활짝 열리고 모태주 팀장과 함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저 루시아와 문태경 실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김선재 씨, 유전자, 검사 결과지 위조 및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김선재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김선재의 오만한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거나, 민경채, 당신이 말해. 이건 무함이야. 하지만 민경채는 김선재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공 실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봐. 내가 정말 당신 딸이야? 그럼 미소는 정말 내 딸이었어? 말해. 공 실장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딸 경채야. 그리고 미소는 너의 딸이야. 그 고백을 들은 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민경채에게 다가갔습니다. 민경채, 루시아, 미안해. 내가 내 딸 미소를. 닥쳐. 저는 민경채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미소 이름을 입에 올려? 내가 내 딸을 죽였어. 아니, 내 딸을 내 손으로 죽인 거야. 아, 민경채는 저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수사관이 공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공 실장, 40년 전 영화 유기 및 바꿔치기 호적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공 실장은 순순히 수갑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얼굴이었습니다. 민경채 씨, 당신도 백미소 양 사망 사건 은폐 및 방조, 그리고 민강유통 불법 승계 혐의로 체포합니다. 싫어. 안 가.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 미소야. 아하하. 민경채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실성한 웃음과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김선재 역시 발악했습니다. 이거나, 스텔라 장. 당신도 무사할 것 같아. 루시아. 내년이 감히. 모태주 팀장이 김선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죄값 달게 받으시죠. 세 사람이 지옥의 아수라장 갔던 회장실에서 끌려나갔습니다. 텅 빈 회장실. 저와 스텔라 장 여사님, 그리고 문태경 실장님과 모태주 팀장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스텔라 장 여사님을 돌아봤습니다. 여사님은 차마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루시아, 내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용서 못합니다. 당신의 그 어리석은 혈육 집착이 민경채와 김선재에게 힘을 실어줬으니까 당신도 저에게 있어서는 공범입니다. 저는 스텔라, 장 여사님을 지나쳐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여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손녀 미소야. 이 할미를 용서하지 마라. 문태경 실장님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루시아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미소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얼마 후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한자복을 입고 있었고 입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김선재는 수갑을 찬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허탈함 속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죄수복을 입고 딸과 손녀를 생각하며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민경채, 심신미약을 인정하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여 정신병원 치료, 감호 10년 및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선재, 유전자 검사 위조, 증거 조작,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공 실장, 신생아, 유기 및 바꿔치기 등 모든 비극의 시작점인 바,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 첫 줄,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문태경 실장님이 저희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루시아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미소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저희 옆자리에는 스텔라 장 여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는 10년은 더 늙어버린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소야, 할머니가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법정을 나서며 저는 눈부시게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제 딸 미소의 맑고 깨끗한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소야, 엄마 약속 지켰어. 너를 아프게 한 사람들 다 벌받았어. 모태주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누님,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미소 양도 편히 쉴 수 있을 겁니다. 모태주 팀장의 얼굴에는 신념과 의리를 지킨 한국인의 떳떳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주 팀장을 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주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린 영원히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이 깊은 의리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강유통 회장실에는 이제 당당한 자신의 이름, 루시아로 살아가는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문태경 실장님이 밝은 미소로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루시아 회장님, 이번 분기 백미소 재단 사회공헌 사업 보고서입니다. 스텔라, 장 여사님께서도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센터가 벌써 전국 10곳에 설립되었습니다.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소가 있었다면 정말 좋아했겠네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요. 문 실장님은 저희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소 양은 분명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주말 오후, 저와 문태경 실장님은 백미소 추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추모비 앞에는 스텔라 장 여사님이 먼저 와서 꽃을 놓고 계셨습니다. 여사님, 루시아 왔구나. 태경 씨도. 두 사람은 더 이상 원망이나 죄책감이 아닌 백미소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기묘한 가족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텔라 장 여사님이 추모비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미소야, 엄마, 이제 문태경 씨랑 결혼해. 너도 축하해줄 거지? 엄마도 이제 행복해져도 되는 거지. 문 실장님은 저희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석양이 지는 납골당에 홀로 남아 미소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도 앞으로 내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할 거야. 하늘에서 지켜봐 줘. 사랑해. 내 딸. 영원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태경 실장님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따뜻한 석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40년간 이어진 거짓과 빗나간 욕심은 모두를 파멸시키는 끔찍한 비극을 낳았지만 진실은 결국 어둠을 뚫고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태양을 삼키려 했던 여자 루시아는 이제 딸 이소의 이름으로 새로운 태양이 되어 상처받은 이들에게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